알콩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고의 윤쌤입니다. 자, 오늘 해볼 수업은요, 수학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첫 번째 시간에는요, 이 기본서의 수준 하향, 난이도 하향에 따른 모의고사 대책,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쭉 해봤습니다. 결론은 모의고사 준비하기 전에 기본서를 외워야 하는데 기본서 난이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라고 1차 수업을 했죠. 자, 잘 기억하고 있죠? 이제 모의고사를 이제 좀 봐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수업 일정이 계속 연기가 되고 이러다가는 수능도 연기가 될 것 같긴 해요, 사실. 자,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모의고사 푸는 것이냐, 기본서를 좀 연습을 해서 많이 외우는 것이냐 라고 봤을 때, 이 모의고사를 보기 전에는 아무래도 기본서를 외워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런데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세부적으로 기본서를 외운다 혹은 문제를 푼다 해도 그 많은 문제 또 그 많은 내용을 어떻게 외울 수 있냐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 수업만 들으면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수학이 어떻게 수업을 해 나갈 건지, 그리고 또 어떤 문제를 외워야 할지, 그리고 수학이 외워도 되는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한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수학은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기를 응용이다 혹은 창의력이다, 그렇죠? 신유형이다, 여기에 따른 풀이가 중요하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식을 외우는 거,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하는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모든 것을, 응용, 창의력, 신유형, 공식 외우는 거,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알겠죠? 있죠. 예. 그러니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겠죠? 자, 요 방법이 뭐냐면 문제를 외우는 겁니다. 알겠죠? 요 방법이 결론은 문제를 외우는 건데요. 아무 문제나 외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수학을 기본을 닦을 때, 모의고사 들어가기 전에 이 단원에 대한 문제를 풀 텐데요. 그 단원을 외우고 공부할 때 핵심은 문제를 외운다. 그런데 어떤 문제를 선택해서 외워야 되냐? 이거 좀 설명을 해줄게요. 알겠죠? 그리고 또 앞으로는 이제 단원별로 정의를 하나씩 해줄 텐데요. 그때도 방법은 단원의 기본 내용 적어줘야지. 그리고 공식, 또 문제 푸는 방법, 혹은 이게 이제 대표 유형이 되겠죠? 대표 유형,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갈 텐데요. 핵심은 외워야 할 것,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모의고사에 최대한 도움이 되게끔 강의를 해줄 거예요. 알겠죠? 지금 저도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일을 많이 못하고 오히려 유튜브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도 이렇게 좀 많은 시간이 남는 것 같아요, 사실. 이 기간 동안 열심히 유튜브 찍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언제 이 강의를 볼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같이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좀 이어나가 볼게요. 어떤 문제를 외울 것이냐, 어떤 풀이를 외울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 여러 가지 수학의 단원들이 있는데 그 단원마다 중요한 내용들이 있죠, 당연히.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5단원, 예를 들게요. 이렇게 있다면 그 단원마다 중요한 문제가 하나씩은 당연히 다 있죠. 자, 그런데 수학 시험을 낼 때 내신처럼 몇 개의 단원, 한 단원에서 20문제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수능은. 그렇죠. 이게 아니고 수학 전체에서, 수능은 수학 전체에서 문제를 쫙 뽑아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단원당 해당하는 중요한 문제를 물어보는 유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말 단원이 중요하지 않는 이상.
알겠죠? 그래서 수능은 어떻게 문제를 낼 수밖에 없냐면 한 문제로 1단원, 2단원, 3단원에 해당하는 것을 다 물어볼 수 있는 핵심. 1단원, 2단원, 3단원에 핵심이 다 들어있는 문제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이 말 이해되나? 이거 좀 이해 꼭 해야 돼요. 수능은 한 단원, 두 단원, 세 단원, 네 단원, 다섯 단원 이거를 한 문제씩 낼 수 없기 때문에 1, 2, 3단원 다 합쳐서 여기 핵을 다 물어볼 수 있는 문제를 낸다는 거죠. 알겠죠,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개념이. 그래서 단원과 단원 간의 연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흐름이 중요합니다, 흐름. 그리고 뒷부분 단원의 문제를 냈을 때 앞에 거를 반드시 알아야만 풀 수 있게끔 문제를 낸다는 거죠. 이런 거.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즉석에서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시그마. 우리 시그마 배웠나 모르겠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잘 보이죠? X분의 K 곱하기 N분의 1. 이거. 자, 요 개념이 뭐냐면요. 적분의 정의인데요. 잠깐 설명을 할게요. 잠깐 짧게. 이런 함수가 있었을 때 이렇게 1, 0, 0부터 1까지의 범위를 n등분한 거죠. 그래서 가로가 n분의 1, 여기에 해당가는 함수값이 n분의 k라는 거죠. 이렇게 fx라고 봤을 때 이 함수를. 그래서 대충 따지면 빨리 할게요. 요거는 가로가 되고 요거는 세로가 되겠죠. 자, 요거 적분의 정의에 대한 문제죠. 다 알고 있죠. 자, 가로가 세로 곱해진 것, 요 사각형이 될 텐데요. 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결론은 요 전체 넓이가 되겠죠. 자, 요거 함수를 냈을 때 어떻게 변형을 하냐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 dx라고 변형이 되죠. 자, 알고 있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문제를 낼 때 요거 하나를 낸다면, 이 한 문제를 낸다면 시그마를 물어볼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극한을 물어볼 수 있고요. 맞죠? 자, 요거 적분의 정의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겠죠. 맞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나오면 요 적분의 정의에서 인테그랄로 변하는 것도 물어볼 수 있고요. 극한의 개념, 시그마 어떻게 푸는지, 그렇죠, 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개념을 한 번에 물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낸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들? 조금만 더 예를 더 들어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지금 확률, 통계 배우고 있을 텐데요. 이미 배운 학교도 있을 것이고, 뭐 학원에서 많이 나갔을 것이고, 지금 문과 친구들은 이제 3학년 때 배우는 거죠. 이과를 배우는 친구들은 배웠을 수도 있고, 요즘 학교마다 진짜 다 달라가지고 뭐 제가 진도가 이럴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드는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먼저 우리 확률 넘어서 확률은 좀 나중에 설명해 줘야겠다. 통계를 볼 때 표 그리는 거 나오죠. 표, 이렇게 표. 이게 1단원이죠. 이렇게 1단원. 그렇죠? 여기서 P값을 적고 X값을 적고 곱하는 거. 그래서 전체 1 나오고 이런 표 문제가 나오죠. 여기서 요게 n의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는 이항 분포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기다가 평균을 적고, 알고 있나요? 그리고 여기다가 일어날 확률을 적죠. 자, 이것을 문제를 풀 때는 이항 분포를 여러분들 정규 분포로 바꾸죠. MP, MPQ 이래가지고. 그렇죠. 이것을 그냥 풀 수 없기 때문에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꾼단 말이죠. 대신에 여기에 대한 x값을 시그마 a 빼기 m 해가지고 치환시켜서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가죠. 이거 확률을 배우면 확률이래. 통계를 배우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은 몰라도 돼요. 지금은 알았죠. 예를 드는 거니까. 자, 제가 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이걸 따로 배우고요. 얘를 두 번째, 세 번째, 얘를 네 번째 배웁니다. 실제적으로요. 자, 그런데 문제를 낼 때는 요 B를 시작해서 문제를 내서 표준 정규 분포 N으로 끝내게끔 문제가 나요. 알겠죠, 여러분들? 이런 형식 많이 봤죠?
스탠다드죠, 스탠다드. 그리고 지금도 수능에 항상 나오는 문제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항 분포 문제가 나오죠. 몇 개, 개수 나오고 확률 나온 다음에 뭐 문제가 주어지고 다음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라고 한 다음에 표를 그려주죠. 그렇죠? 0.2 나오고 0.477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해가지고 x값 구하고 범위 구하고 이렇게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 한 문제를 내면은 이항 분포 알아야 되죠. 정규 분포 알아야 되죠. 정규 분포에서 표준 정규 분포로 구하는 거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표준 정규 분포의 그래프에 대한 이해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한 문제를 내면 보통 4가지를 물어보는 게 됩니다. 이해되죠,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서 한 단원의 핵심 문제를 내기보다는 단원과 단원이 엮여서 하는 문제를 내면 여러 가지를 알 수 있게끔 문제를 낸다는 거죠. 이게 신유형은 아닙니다. 자,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스탠다드, 표준 문제로 할까요? 표준 문제. 표준 문제는 여러분들 반드시 외워야만 합니다. 알겠죠? 진짜 이 표준 문제들은요 반드시 외워야 돼요. 이걸 외우면 기본적으로 공식이 외워지고요. 그리고 그 단원의 문제 유형과 풀이 과정 요것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따로 노트에다가 정리해놔도 괜찮고요. 굳이 쓰기 싫다 그러면 문제집 오려가지고 요것만 외우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다 외우고 마스터한 상태에서 여러분들 신유형에 관한 어떤 정보나 풀이 방법을 외우고 또 머리를 굴리고 풀이 방법을 익혀나가는 거지, 이러한 표준 문제, 수학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거에 더해지면 이제 그때부터 걷잡을 수가 없게 되죠. 알겠죠, 여러분들? 수학이 이런 문제가요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정말 많이 없어요. 왜냐면 어려운 것들이 지금 다 빠졌거든요. 정말. 마치 지금은 뭐라 그럴까요? 수학에 뼈대만 남은 입장이 대다수죠. 그래서 신유형은 나오기 전에 일단 표준 유형들은 다 외워주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모의고사에 응용이 됐는지 369, 뭐 469 이런 문제집들 있죠. 모의고사, 지방 모의고사부터 뭐 서울 모의고사, 요즘 또 학원 모의고사도 문제집을 엮어서 출제가 되더라고요. 학원, 사설학원에서 보던 모의고사가 시중에 유통이 돼서 싼 가격에 나오고 있어요. 사실 그런 거 사서 풀면 돼요. 그런데 기본은 뭐다? 이런 표준 문제를 반드시 외우고 자기 점수를 일단 알아놔야 되겠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계산이나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완벽해야 되겠죠. 이러면은 여러분들 최소 4등급은 무조건 받습니다. 최소 4등급. 알겠죠?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학도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4등급까지는 혼자 힘으로 오를 수가 있습니다. 라는 게 바로 요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학이 어려운 친구들은 일단 제 수업 들으면요 무조건 4등급은 깔고 가는 거예요. 이 다음에 성적을 올리는 방법들은 제가 이제 틈틈이 공개하면서 같이 수업을 해 나갈 테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수능에 대해서 끝까지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외워야 되는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좀 자기가 수학을 한다 이런 친구들은 좀 문제 체크해 가지고 좀 외워봐도 괜찮고요. 또 강의를 최대한 좀 빨리 찍어서 올릴 테니까요. 여러분 강의 들으시면서 따라와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이 3월인데요. 한 2달 정도면 금방금방 찍어가지고 수학 유학 정리 영상을 쫙쫙 올리지 않을까요? 시간이 있으니까 아직은. 네. 최대한 저도 해볼 테니까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네, 여기까지 알고의 윤쌤이었습니다. 안녕!